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희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제 뭐 대학원생들 오면 이제 자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좀 여러분들 우리 연구실에서 파워포인트 또 주로 이제 마이크로 그 소프트에서 나오는 워드를 쓸 텐데, 좀 기본적으로 좀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 제가 좀 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그 발표 자료 파워포인트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문서 작업,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온 거고, 그래서 연구를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뭐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잘한 연구 또는 잘못된 연구도 당연히 기록에 남겨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서 작업을 연구에 비해서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문서 작업은 연구자로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잘 정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 본인이 한 일을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본인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정리를 하는 수준이 남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다큐멘테이션을 할 경우에는 본인만이 스스로 공부하고 뭐 그 어떤 그런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연구실의 다른 구성원 또는 지도 교수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문서 작업을 할 경우, 또는 보고서라든지 어디 리포팅을 하거나 논문이 되거나, 그러면 그 문서의 주체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발표 자료면 그것을 듣는, 또는 문서면 그것을 읽는 사람의 중심에서 그 어떻게 문서를 작업할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이 아니라 보여지는 문서이고 보고를 해야 되는 문서이면, 그것을 보는 사람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학부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이제 대학원에 오면 여러분들보다는 남이 어떻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지에 대한 것을 더 중요하고, 그것을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문서 작업이 중요한 이유가, 연구 또는 과제에 초기에 수행했던 작업들을 트래킹을 하는 데는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방식으로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한다고 1년입니다. 그러면 그 뭐 예를 들어 매주 회의를 할 테고 보고를 할 테고, 그런 문서들이 두서없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후반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했던 일도 어떤 일인지,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트래킹하기가 힘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또는 과제를 진행하는 초기 그 과정부터 체계적으로 다큐멘테이션을 할 필요가 꼭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는 연구 50% 문서 작성 50%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을 하면서 연구 50%딱 이렇게 끊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문서 작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템플릿을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통일화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동영상 강의에서는 어떻게 그 MS 워드를 같이 어떤 통일된 양식으로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을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문서라는 것이 두 가지 팩트가 있을 거예요. 컨텐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게 하는 포맷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가 본질이고, 그 본질을 감싸는 포맷은 형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컨텐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한다든지, 뭐 훌륭한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과제를 수행 잘한다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플러스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형식적인 측면들, 그래서 기술적인 요령들을, 테크니컬한 것들을 익히지 못해서 문서 작업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서 연구를 충분히 못하면,
그만큼 억울한 게 없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들은 여러분들하고 저와 같이 컨텐츠 어떠한 연구를 하고 어떻게 디벨롭을 할지는 이제 대학원에 와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할 거고, 기술적인 측면들은 테크니컬한 것들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익혀서 작업에 익숙해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뭐 예를 들면 단축키가 있을 테고 뭐 특별히 요령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고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사고, 어떠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어떠한 스토리로 풀어낼 것인가. 예,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을 어떻게 깔끔하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 최소한 우리 연구실에서 통일을 할 거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주로 학부에서 하시다면 뭐 수업 시간에 하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래서 몇 번 활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대학원에 오면 파워포인트를 아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지도 교수와 개인 미팅을 할 때도, 연구실에서 랩 미팅을 할 때도, 뭐 과제를 할 때 최종 발표를 할 때도, 모든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주 중요한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할 때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잡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역할이 무엇이냐? 파워포인트는 제가 뭐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학회에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여러분들이 상황을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고 청중에게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연구를 주어진 시간, 뭐 예를 들면 15분 동안 효과적으로 이펙티브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으면 말을 해도 됩니다. 말만 해도 됩니다. 아무 자료 없이.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표 시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미리 준비를 하면 그 순서를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 순서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저는 이것을 주로 스토리 라인이라고 합니다. 스토리 라인을 잘 짜는 거, 이거는 기획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면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픽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순서로 스토리 라인으로 이것을 풀어나갈지, 그것들을 파워포인트에 적어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그 파워포인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발표 또는 이야기를 풀어내면 되는 것이고, 말로 하기 힘든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제이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파워포인트라는 것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께 워딩을 모두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말로 할 부분과 파워포인트에 글, 그림, 동영상이나 어떤 시각적인 자료들 또는 소리도 넣을 수 있겠죠. 어느 부분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 준비 단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집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파워포인트가 비지하고,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스트랙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펙티브하게 전달하기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을 하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 여러분들 말도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그림, 이펙티브한 글, 그러니까 글은 간결해야겠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이 뭔지, 동영상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보조제라는 거죠. 자, 발표 시에는 파워포인트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청중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청중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빠뜨린 것이 없고, 어떤 순서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워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반대로 오디언스 입장에서는
연사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면을. 아시겠죠? 이것이 또 키포인트죠.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여러분 발표의 얼굴이에요. 얼굴. 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뭐 학부 때 수업을 듣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 뭐 학회에 가본 경험이나 또 랩미팅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발표와 발표 자료를 보고 발표를 들을 때 청중에서의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발표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남는지, 어떠한 것들이 좀 이야기가 어떠한 식으로 발표를 했을 때 이해가 안 가는지, 그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아니면 상당한 부분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그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발표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과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또 다른 것은 발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것을 발표한 입장이니까. 연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생 또는 공대생 이런 이과 쪽 학생들이 범하기죠. 특히 엔지니어 관련된 좀 그 간과하기 쉽고 범하기 쉬운 실수가, 여러분들은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청중은 여러분들만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사실 여러분만큼 여러분들의 그 발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야 될 것이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입니다.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분들은 액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발표 자료를 고민을 머릿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를 들어 뭐 학회에서 15분의 발표면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야 되잖아요. 시간이 학회가 끝이 나고 돌아갔을 때도.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디스트랙션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키 포인트들을 정한 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용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청중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그 전달하고 싶은 몇 개의 중요한 메시지로 갈 수 있게 잘 가이드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그렇게 기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서 끌고 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르게는 파워포인트를 PPT를 발표 자료가 아니라 보고서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회사에서, 산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인지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글이 많이 들어가고 그림이 많고 테이블이 많고 숫자가 많으면 슬라이드가 비지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청중들은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면 오히려 100의 욕심을 내면 70, 80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0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어떤 순위와 레벨, 복잡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와 지도교수와 위클리 미팅을 인디비주얼리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정리를 한다. 이건 발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좀 보고서가 비지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것을 담아야 하니. 자,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과제를 하는데 그 회사에서 원하는 것이 파워포인트를 어떤 이런 좀 회사 사내에서의 그런 느낌들, 비지한 느낌으로, 그러면 또 거기에 맞게 그렇게 작성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발표용으로 쓸 것이냐, 이것을 어떤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디스커션용으로 사용을 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그 파워포인트를 바라보고 또 준비하는 뷰 포인트가 좀 달라질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철학적인 얘기들을 좀 제가 생각을 하는, 그럼 이제 스토리라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슬라이드 소트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 단어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뭐냐 하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디비주얼한 슬라이드의 각각의 이런 슬라이드에서의 내용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토리 라인으로 오디언스를 끌고 가면서 가이드하면서 내용, 결국 최종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이. 자, 그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인디비주얼한 슬라이드보다는, 그래서 슬라이드 소트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화살표 보이시죠? 요걸 의미합니다. 요거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쭉 할 텐데, 여러분들 자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이 자주 해서 뭐 이렇게 뭐 내용을 뭐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할 텐데,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모드에서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쭉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고 거기 안에 그 내용들이 있고, 여기를 제가 주로 하는 이렇게 애드 섹션을 해서 이렇게 자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또 자르고,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쭉쭉 보겠습니다. 발표 뭐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 하고 추후에 설명을 할 거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한번 내용을 하고 거기 팔로우된 서브 타픽에 필요한 슬라이드가 있고,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그다음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는 이 위치가 아니라 내가 볼 때 스토리 라인에서 여기로 와야겠다.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슬라이드 소터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자주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기술적인 측면, 지금부터는 이제 테크니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을 한번 볼 텐데, 타이틀을 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에 관한 건데, 제목의 첫 단어들은 대문자로 표시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첫 제목에서 첫 단어들은 대문자로 표시하는 것을 최소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ust는 아니지만 우리 연구실에서 약속을 한다는 거고, 다 통일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청중들이 봤을 때는 어떤 그 패턴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 패턴들을 보게 되면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것은 같은 제목은 예를 들면 제목은 반복되면 안 된다. 뭐 안 된다기보다 반복되는 것을 피한다가 돼. 반복은 피한다가 맞겠죠. 무슨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목이고 그다음 타이틀, 이렇게 제목이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슬라이드 이렇게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달라질 텐 뭐 가정을 하면, 동일한 제목을 쓰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이 슬라이드에 맞는 제목을 다르게 쓰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연결된 내용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봤을 때 handwritten
디짓 레코그니션이라는 타이틀로 서브 주제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은 이번 슬라이드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청중에게 미리 암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이 슬라이드가 아니라 다음 연결선까지를 고려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줄 수 있게. 자, 그리고 바디라는 건 이제 여기를 타이틀이라고 얘기했고 바디는 여기를 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는 워드가 아닙니다. 어떤 문서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MS의 워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쭉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뭐 there's no drama 이게 아니라 지우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그다음 I think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performance depends on the situation 이렇게 그러니까 길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체 화면에서 발표로 봤을 때 그냥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도 들어야 되죠. 이 화면도 봐야 되죠. 뭐 그림이 있다면 그림도 봐야 되고 글도 읽어야 되고 너무나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게 오디언스가 스스로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면 할수록 좋은 발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그래서 보면 뭔가 이렇게 최소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hierarchical한 스트럭처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파라미터가 뭐 엡실론도 있고 감마도 있다. 뭐 이렇게 하겠죠. 이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내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하이어라키컬하게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두 개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들여쓰기를 할 땐 탭, 그다음 나갈 때는 Shift 탭을 쓰면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드릴게요. 탭이 있고 그다음 Shift랑 플러스 탭을 하면 다시 들어오는. 자, 그래서 여기서 Shift와 동시에 탭을 쓰면 들어오고 내려가고 이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hierarchical structure가 우리 눈에 잘 들어옵니다. 얘는 레벨에 맞게 형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다음 슬라이드 예시를 보면 이건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고 hierarchical structure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같은 레벨입니다. 그리고 각각에서 한 단계 들어간 레벨이 있는 거죠. 한 단계 들어간 레벨. 그래서 이 레벨들을 친절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지만 오디언스가 시간이 없으면 이걸 보겠죠. 이 중에 특히 예를 들어 한글이 관심이 있으면 요 내부를 보겠죠. 그렇게 해서 스트럭처하게 그림을 그 발표 자료를 볼 수 있게 우리가 가이드하고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탭을 써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또 내용이 들어간다 하면 뭐 ABC 이렇게 해야겠죠. 저는 2단계 또는 3단계 그 이하로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권하지 않습니다. 너무 한 슬라이드에 하이라키가 많으면 오히려 그것도 디스트럭션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또는 한 단계 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템플릿을 저희가 이제 같이 약속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기본 설정을 따로 건드리지 말고 사용을 하자는 거죠. 그냥 템플릿은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다음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다음 예시를 보면 지금 보면 이런 것들 이게 타이틀이고 바디인데 일단 내용이 비제한 거는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카피를 해서 보면 사실은 지금 보시죠. 위치를 이게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도
보면 이렇게 돼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 지금 이게 원래 거고 이게 저희 템플릿에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들이 이러한 이러한 것들 타이틀의 위치를 보면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 다 시프트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최대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안 건드리는 것이 통일성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이 포인트를 보시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기본 설정의 템플릿이고 그 템플릿이 설정된 것들을 건드리지 말자. 최대한 따르도록 하자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 글이 너무 많은 거죠.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 좀 고쳐야 되겠죠. 뭐 어떤 예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가독성이 있을지, 뭐 이거에 대한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current method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좀 끊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 뭐 다양한 자료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텐데 그래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에 대한 여러분들이 단축키는 뭐 익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컨트롤 V라는 것은 컨텐츠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포맷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 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필요해서 이걸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C를 카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포매팅 된 것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쓰는 주로 방법은 이렇게 노트패드를 갈고 V를 하면 노트패드라는 것은 포매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여기 거를 다시 카피를 하고 내려오면 원래 있는 것에 이거 제가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페이스트 할 때는 포매팅이 없게 이렇게 들여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포맷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포매팅이 없어지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제가 팁으로 단축키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 포매팅이 없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뭐 제가 붉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취하면 포매팅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을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폰트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를 할 건데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면 통일성이 중요하고 뭐 폰트가 바뀐다든지 뭐 볼드 칠인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르게 보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데 디테일하지 않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카피를 할 때는 포매팅을 없애서 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트패드를 주로 권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폰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텐데 폰트는 정답이 없습니다. 선택을 하는 건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영어는 여기 보시면 제가 뭐 어떻게 읽는지 뭐 칼리브리 뭐 이걸 무조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동으로 이 템플릿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이걸 쓰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서 인설트를 해서 뭐 여기서 홈에서 요걸 가지고 온다든지 또는 인설트해서 텍스트 박스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영어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칼리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아리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바꿔 주셔야 합니다.
자, 텍스트 박스 인설턴트 디폴트가 우리가 이 템플릿 이건 사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면은 자동으로 아직 제가 저기까지는 잘 몰라서 그래서 좀 귀찮겠지만 텍스트 박스에서 불 와서 오는 폰트들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바꿔줘야 된다는 걸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한글을 쓸 때는 이 한글을 보면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눔 고딕을 일단은 우리 연구실에서 쓰는 파워포인트의 디폴트 폰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나눔 고딕은 있는 거 여기에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에 가서 다운을 받아서 근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PC 환경에 이 폰트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뭐 우리 연구실이나에서 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회 발표를 가면 학회에 있는 노트북 어떤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를 발표를 하면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노트북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활용을 해야 될 USB를 통해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나눔 고딕이라는 폰트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폰트가 지금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는 것을 보이지 않고 거기에 디폴트인 한글에 있는 폰트로 보이기 때문에 뭐 깨질 수도 있고 어글리하게 보일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파일에 가서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때 세이브에 가서 여기에서 폰트를 임베디드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임베디드는 이 발표 자료에 사용된 또는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설정을 여기를 하면 그래서 꼭 설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변 환경에서는 뭐 우리 연구실이라든지 제 컴퓨터라든지 뭐 나눔 고딕 우리가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인스톨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뭐 학회라든지 세미나에서 그 컴퓨터에는 나눔 고딕이라는 폰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폰트까지 자체를 저장을 할 때 다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파일 옵션의 세이브에 임베디드 폰트를 설정을 하면 그것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폰트 크기를 조절하는 단축키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거의 크기를 보면 20입니다. 그래서 20을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키울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Shift와 Ctrl 동시에 누르고 이 꺽쇠 표시를 하면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였다가 키웠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축키는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은 이 레벨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줄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줄이면 되는 거죠. 또는 여기에서의 폰트를 줄이면 지금 제가 Shift Ctrl 그리고 이 방향을 써서 지금 줄이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키워집니다. 이렇게도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폰트 크기는 주로 단축키로 쓰자는 거. 자,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이 다 영어로 쓰여지거나 다 한글로 쓰여지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글과 영어가 혼용해서 쓰이면 여기를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잘 눈에 안 보시면 이거는 저도 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글이 더 크게 보입니다. 보면 이것도 32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요한 발표가 있을 때는 여기도 사이즈를 하나 줄입니다. 28로. 그러면 이게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인터널하게 하거나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발표를 할 자리가 있다고 하면 특히 제목에서 모든 것들을 다 건드리는 게 좀 쉽지가 않은 투머치인 것 같고 제목에서 한글 폰트가 있으면 한 단계 줄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줄 간격인데 이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 간격을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하고 싶은 건데 글을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래서 지금 하이라키컬하게 구조가 있고 그런데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 레벨을 높이를 맞추고 싶으면 여기서 내리면 되겠죠. 그런데 보면 뭐 대충 이렇게 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높이가 좀 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부족하다. 그럼 여기서 그 시프트 컨트롤 해서 폰트를 줄이면 얘가 이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라인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고 뭐 이걸 바꿔도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줄 간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 이제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에는 많이 들어갈 텐데,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림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비슷한 류의 그림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이게 파워포인트니까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화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그림을 설명을 하고 다음 예시를 보여주면 제가 한 칸 더 넘어갈 텐데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랬을 때 중요한 것이 바뀐 모든 위치가 다 배치가 같아야 합니다. 뭘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이 여러분들이 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기면 이것만큼 청중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뭐 예를 들어서 좀 사이즈가 좀 다르다 그러면 그림이 느낌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비슷한 패턴의 그림이 연속적으로 있을 때는 될 수 있는 한 배치, 사이즈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리고 컨텐츠와 또는 그림만 탁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위치를 잘 맞추는 것이 좀 디테일하게는 중요할 것 같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 대한 것들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고해상도 그림을 쓰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렇게 키운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터로 띄울 거기 때문에 그림은 좀 해상도가 높은 것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림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 화살표로 뭐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왼쪽으로 누르고 오른쪽으로 누르고. 그런데 그 미세로 조절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조금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미세로 조절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러한 단축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살표를 누르면 이런 정도, 컨트롤까지 누르면 좀 미세하게 조절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이 그림을 더 클릭을 하면 이 크롭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원치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이 기능들을 아주 잘 쓰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른다든지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 실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게 생각을 안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림을 확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 비율이 깨지는 거죠. 자 절대로 원본의 비율을 깨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아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한쪽 방향이고 예를 들어 컨트롤을 누르면 전체가 커집니다. 지금 제가 여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르고 이 그림을 하면 이걸 센터로, 그 다음 시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위치를 하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그림을 클릭이 있고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쉬프트를 누르면 이렇게까지 딱 위치가 됩니다. 만약 쉬프트를 떼면 위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카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고 올 수 있고, 쉬프트를 쓰면 제가 원하는 딱 그 9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그림을 가질 때 좀 이런 걸 자유자재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홀드를 하고 움직이면 붉은색 점들이 나옵니다. 붉은색 점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높이가 맞지 않으면 unprofessional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릴 텐데 여러 그림을 동시에 이렇게 그리면 지금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만든 다음에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핑을 하면 얘가 이제 이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건 그 협업을 할 때 누군가의 편집이 필요하면 굳이 그 편집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그룹핑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라서, 그래서 최종적인 작품이 나오면 그룹핑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중간 과정에서는 사전에 미리 그룹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언그룹핑을 한 다음 예를 들어서 어떤 요 그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그림을 맞출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쓸 때 이 오른쪽 클릭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또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어레인지먼트에 얼라인먼트 여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화살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거기에 다킹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다킹이 되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붉은색 표시가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 돼서 이 어레인지먼트의 얼라인먼트를 잘 활용을 하라는 것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어레인지먼트의 얼라인 이걸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에서 예를 들어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이걸 선택을 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 그림을 완성을 해서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피를 했어요. 제가 이제 컨트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래서 글씨를 이렇게 좀 줄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그림이랑 글씨랑 자 이걸 사이즈를 키우는 건 상관없이 줄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이게 파이널라이즈 되었다고 하면 세이브 에즈 픽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픽처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가 그 그림 파일을 저장을 했고, 이제 그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을 치우고,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좀 주의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글리해 보이겠죠. 이런 것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이널라이즈가 되었다면 그림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사이징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동영상인데, 동영상 이제 그림에 대한 거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 동영상은 이렇게 이제 가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 용량이 너무 크면 해상도를 낮추어서 인베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 프로젝터에다가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동영상의 해상도가 너무 좋아도 프로젝터 해상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그 파일이 너무 커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딩을 해서 해상도를 낮춘 다음 그러면 용량이 작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파일을 인베디딩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 동영상을 같은 폴더에 두고 링크를 걸어서 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워낙 공간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냥 대부분 동영상도 그냥 임베딩 시키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동영상이 크면 그 사이즈를 줄여서 임베딩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동영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스탑을 할 거고, 이렇게 스탑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 주로 뭐 클리커를 쓴다든지 또는 뭐 키보드를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발표를 하는데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보다는 여기에다가 여기를 클릭하면 이쪽에 플레이백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클릭을 하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면 자, 전체 화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발표를 하다가 화살표로 다음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발표 시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플레이 발표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하게 자동 재생 기능을 걸어두면 클릭을 해서 애니메이션의 플레이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할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원할 때 뭐 키보드라든지 또는 클리커로 탁 누르면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게 하는 것이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좀 마이너한 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요즘은 보니까 뭐 MP4 타입으로 동영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플레이에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가끔 뭐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뭐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걸 확인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뭐 학회장이라든지 세미나에서 뭐 2010 또는 9 버전을 쓰는 경우에는 MP4가 플레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이 재생이 되지 않으면 발표가 언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또는 뭐 소리가 있으면 사전에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 드리겠습니다. 꼭 한 번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있다면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전에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없다면 가장 세이프한 것은 PDF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세이프합니다. 예. 근데 뭐 대부분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PPT를 발표를 하겠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PDF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소리가 중요한 발표에서는 반드시 미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컴퓨터의 세팅에 스피커가 오프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 제 컴퓨터를 쓰는 것이 아니면 스피커가 오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이 우리가 HDMI나 RGB 두 가지가 있을 경우인데 RGB는 영상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즘 HDMI라는 것은 그 소리까지도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그 스피커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꼭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플레이백 디바이스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잘못 곳을 선택이 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현장에서 좀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미나실의 전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의 스피커도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륨을 최대로 해서 크게 하면 대부분 다 들립니다. 그리고 또는 그렇게 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그 스피커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에 소리를 내면 그게 크게 들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이런 팁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디가 없을 때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다시 보면 마이너한 걸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그림만 있어요. 그림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다가 이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바디가 없어. 이건 무슨 어떤 예시냐 하면 이렇게 있고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사라지죠? 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게 뭐 좀 차이 이러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지티브 뭐 이렇게 글을 쓸 텐데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여기서 이 아랫부분에 보면 이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누르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노트가 됩니다. 이 제목 여기에다가 여기서 컨트롤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치면 내려와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파지티브 여기다가 컨트롤 엔터를 해서 파지티브 다시 이렇게 하면 나오고 파지티브 하고 지금 다시 나오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분리 표현까지 자, 뭐 이건 뭐 바디가 없을 경우에 주로 뭐 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다시 다 써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뷰에서 뷰가 있습니다. 뷰에 들어가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 템플릿을 define 하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쓰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define 되어 있는 것이고 나가서 이건 뭐냐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제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지금은 이거로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쓴다. 이제 템플 레이아웃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도 되고 그래서 레이아웃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 하이어라키컬에 이거의 폰트가 지금 20인데 24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시켜도 됩니다. 제가 지금 단축키로 키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템플릿 전체를 바꾸고 싶다 그럼 뷰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기에 폰트를 키우면 다 커졌죠? 나가면 여기가 24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뷰에서 마스터 슬라이드에서 이것을 건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연구실에 자주 쓰게 되는 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레이아웃이라는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뭐 이 그림은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뷰누라는 회사가 있고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 작품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의 그림은 이거고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뭐 제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레이아웃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레이아웃을 가지고 오고 두 개니까 이걸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뷰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렇게 쓰고 또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 쓰고 그림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뭐 도피라면 뭐 예를 들어 선을 긋는데 이렇게 하면 자유롭지만 Shift를 누르면 90도로 항상 이렇게 딱 이렇게만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색깔이 뭐 예를 들어 이 쉐입 아웃라인에 검은색으로 하고 굵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있고 각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레이아웃을 요 정도로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뭐 발표 자료에 수식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수식인데 뭐 그래서 마음에는 들지는 않지만 타협을 한 지점이 뭐냐 하면 문장 내에 수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식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인설트에 가서 이퀘이션을 쓰고 뭐 여기에다가 y는 다시 하겠습니다. 인설트 수식이 들어갔고 y는 x 제곱을 하려면 뭐 이렇게 가서 x 제곱 더하기 2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겠죠. 다음 식에서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퀘이션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뭐 y는 x 이렇게 해서 뭐 사이즈도 뭐 이렇게 해서 폰트를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단축키로 했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근데 약속을 하나 해야 될 게 요게 이제 제가 뭐 하나 예시로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문장에서는 여기를 보면 이제 수식을 쓴 거고, 이 경우에는 그림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래서 수식 단독으로 쓰일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할 텐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파일에 뭐 HTML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프린트 프리뷰를 해서 이식, 그리고 특히 사이즈를 더 키우세요. 뭐 예를 들면 뭐 200이 됐던 더 키운 다음에 스크린 캡처를 해서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키와 Shift S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복사를 붙여놓으면 그림이 들어오고, 큰 데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면 좀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 다시 여기에서 화면을 더 키우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여기 HTML이 여기 주피터 노트북하고 폰트가 지금 다르죠, 느낌이. 여기가 훨씬 더 이쁩니다. 그리고 그 윈도우 시프트 S를 눌러서 원하는 만큼 크로핑을 한 다음 같이 넣고 사이즈를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식을 넣는 것을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여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문장 내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이퀘이션을 쓰고,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 걸 HTML 또는 뭐 프리뷰를 통한 것을 크게 한 다음에 크로핑을 하고 그것을 줄인다. 그렇게 하지만 깨끗하게 보인다.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거는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한다면 최종 프로덕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여러분들 저와 인디비주얼 미팅을 한다. 그럼 이렇게 여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펜이 있다면 뭐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펜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 인디비주얼 미팅에서의 어떤 형식을 너무 강조를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좋은 결과물들을 발표해야 되거나 딜리버리해야 하는 최종 프로덕트에서는 좀 이런 형식적인 것들도 좀 그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넣을 경우가 있을 텐데, 홈에서 인설트에서 테이블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일단은 쉐이딩을 다 노필러 하고 볼더를 다 칠한 다음 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전부 다 그냥 검은색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될 거. 좀 더 이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요 정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너무 컬러풀해서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건 이제 설명을 위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글이 있고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 뭐 클릭을 한다든지 엔터에서 그림이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그림에다가 애니메이션에서 어피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화면에 가서 안 보이죠? 그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글에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 그림을 이제 청중이 그 그림을 보기에 관심을 끈 다음 클릭을 하면 그림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지우겠습니다. 이거를 또 카피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장을 지우면 이렇게 두 장이 됐죠.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없습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하면 넘기면 나온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렇게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뭐 차이는 별로 없는데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분리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팁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PDF로 가지고 있고 싶다, 아니면 PDF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PDF식 슬라이드를 스플릿을 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잘 활용을 하면 청중의 시선과 페이스를 연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너무 많은 애니메이션을 넣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역시나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애니메이션 적용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것들을 어필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이고 이렇게 해서 어필을 하고 또 가서 어필을 하면 전체 하면 첫 번째 줄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이 화면에 이 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할 때 다음 문장에 얘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음 문장을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청중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를 컨트롤하고 싶을 때 애니메이션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버링이라는 게, 페이지 넘버가 여기 있는 것을 페이지 넘버링 하는데, 템플릿은 자동으로 페이지 넘버링이 되게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지금 41, 42, 43 이게 여기 와 있죠. 이게 여기에.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어디서 꼬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슬라이드를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다 보니까 뭐 어디 꼬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홈에 가서 인설트에 가서 헤더 앤 풋에 슬라이드 넘버를 전체 언체크하고 어플라이 하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사라진 거죠. 그럼 다시 와서 체크를 하면 리셋이 돼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넘버링이 이쪽에 가 있거나 또 여기 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래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템플릿이 좀 꼬여 있어서 여러분들이 넘버링을 할 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인설트에 여기 헤더 앤 풋에 이 부분을 언체크하고 어플라이 했다가 전체를 해야겠죠. 그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PDF 이제 PPT를 가지고 PDF로 컨버팅을 해서 외부에 전달을 할 때는 편집 가능한 원본 PPT를 전달하는 것을 원본 자료를 외부로 나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고유의 가진, 그러니까 PPT 뭐 전달을 꼭 해야 된다면 PDF의 형태로, 근데 PDF를 하는데 이 파일에 가서 Save as PDF가 있습니다. 이걸로 하지 마시고 Save as에 이렇게 해서 꼭 PDF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PDF로 바꾸기에는 파일에 가서 Save as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PDF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그 마진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들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발표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발표에 좋은 팁을 한번 하는데,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해야 되는데 그 단축키가 있습니다. F5와 Shift.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발표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할 겁니다. 아마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F5라는 것들을 누르면 되는데,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가기 위해서는 컨트롤 쉬프트 5를 하면 여기가 확대가 되고, F5를 누르면 첫 장으로, 여기 이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F5를 누르면 첫 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팁은, 그래서 요 두 개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중이 이제 예를 손을 들어서 10페이지에 나왔던 것 중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계속 바꾸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10페이지로 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이제 누구가 10페이지라고 하면 키보드에서 10을 칩니다. 제가 이제 1, 0 누르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서처럼 10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했어요. 누군가 또 20페이지로 가면 그러면 20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단축키는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입니다. 발표 자료를 충분히 화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따르세요. 하이어라키컬한 이 분립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토리 라인 짜는 연습을 하시고 스토리 라인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도와주는 발표 자료로 파워포인트를 생각하시고, 추후에 정말로 중요한 발표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코스메틱한 부분도 챙겨야 합니다. 예. 발표 자료는 제가 생각하기에 PPT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글리한 거죠. PPT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것도 봤을 테고 더 청중에게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코스메틱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스토리 라인을 하이어라키컬하게 스트럭처로 고민하고 전체적으로 짜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시고, 그것이 되면 추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더 이펙티브하게 보여지고 전달되게 하는 코스메틱한 부분들을 그때 와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연구실에서 PPT를 가지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적인 면들, 그리고 발표를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반으로 이제 대학원 생활에서 자료를 만들고 다큐멘테이션 하는데 좀 기본적인 팁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여기에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